여러분, 지금 몸이 괜찮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콩팥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오늘도 프리브처럼 된장찌개 한 숟갈, 옆에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이 드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요, 보약이 아니라 콩팥을 녹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더요.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콩팥이 무너지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바꿔먹는 법까지요. 저는 겁주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냉장고에 시금치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 밥상에 이 반찬 올라오나요? 그게 무엇인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드시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괜찮다, 집밥만 먹으니 건강하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콩팥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망가져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식사가 참 든든해지지요. 된장은 우리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릴 적 기억과 가족의 정성, 그리고 건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에는 수십 가지 아미노산과 유익균이 들어있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돕는다는 사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은 항암 작용과 혈관 보호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60을 넘기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면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된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된장찌개에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족을 위한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국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이 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건강한 밥상 속에 생각보다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 새벽이었습니다. 78의 이 여사님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심하게 부어 있었지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바닥을 쳤고 혈액 속에는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제 손을 붙잡고 거의 울부짖듯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인스턴트 음식도 안 드셨어요. 직접 담근 장으로만 요리하시고 몸에 좋다는 잡곡밥만 챙겨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사님을 쓰러뜨린 것은 술도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믿어왔던 건강한 집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인 된장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콩팥은 20살의 콩팥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 하나를 While the exterior 들어보겠습니다. remains clean, the internal 여러분의 filter gradually 콩팥을 clogs. 30년 넘게 This 한 buildup 번도 of 교체하지 않은 contaminants slows the 정수기 water flow to a 필터라고 mere 상상해 trickle. 보십시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필터 안쪽은 이미 노폐물로 막혀 있고 막은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짠 국물과 각종 독소가 들어와도 척척 걸러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낡은 필터에 된장의 나트륨과 특정 식재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결국 필터는 찢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부전이라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낡고 지친 필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된장찌개의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를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된장찌개 옆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잘 익은 배추김치, 입맛을 돋우는 장아찌, 고소하게 볶아낸 멸치볶음, 혹은 젓갈 한 접시.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반찬들입니다. 하지만 이 반찬들이 된장찌개와 만나는 순간 콩팥에게는 거대한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된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양의 염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소금에 절인 김치와 장아찌까지 더해지면 그것은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60을 넘기면 우리 몸의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햇볕과 비바람을 맞아 굳어버린 낡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많이 들어와도 늘어나며 버텼지만 지금은 조금만 압력이 높아져도 금세 팽팽해지고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국물이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된장찌개와 짠 반찬이 만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늘어난 압력은 고스란히 콩팥으로 향합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압을 맞는 순간 콩팥은 버티지 못하고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니 짭짤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식사 때마다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김치와 젓갈을 꼭 곁들이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가장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라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박 선생님의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정강이뼈를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살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푹 파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콩팥이 더 이상 나트륨과 물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밥도둑이라고 불리던 이 짠 반찬들이 사실은 콩팥을 훔쳐가는 콩팥 도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혀가 즐거운 그 짧은 순간, 혈관은 돌처럼 굳어가고 콩팥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혹시 나도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양말을 벗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 안쪽을 5초 동안 꾹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살이 금세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드신다면 식탁 위의 젓갈과 장아찌부터 과감하게 치워보십시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굳어가던 혈관과 지쳐있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폭탄이 콩팥을 서서히 조여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콩팥 안에 날카로운 칼날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 된장찌개에 초록색 채소를 듬뿍 넣습니다. 특히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요.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마음까지 안심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이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신장은 이 수산을 비교적 잘 배출해냅니다. 문제는 된장찌개의 짠 국물입니다. 짠 국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소변은 점점 진해집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 속에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 안에 머물며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모래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뭉쳐져 커지고 결국 뾰족한 돌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살 최 여사님의 사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고 나이가 들수록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고 믿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텃밭에서 따온 시금치를 한 움큼씩 씻어 바로 냄비에 넣으셨지요. 구수한 국물에 숨이 죽은 시금치를 보며 이게 진짜 보약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여사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과 요관에는 뾰족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매일 챙겨 드신 시금치 된장찌개가 결국 콩팥을 찢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히 아프기만 한 병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돌들은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연두부처럼 연약한 콩팥 안쪽을 긁고 지나가며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염증이 반복되면 콩팥세포는 회복되지 못한 채 서서히 파괴됩니다. 물이 내려가야 할 하수구에 거친 자갈이 가득 쌓여 결국 물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는 데쳐서 먹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수산 성분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씻은 시금치를 그대로 국물에 넣어 끓이고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는 아주 적은 양의 수산도 치명적인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이 항상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과 만난 정성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독이 됩니다. 신장은 한 번 상처를 입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잠시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 옆에 시금치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 찌개 재료로 사다 놓은 시금치가 있다면 제발 국물에 바로 넣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보이지 않는 칼날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가 콩팥을 찢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소리도 없이 다가와 단 한 번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식후에는 바나나 하나쯤은 꼭 챙겨 드셔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국물이 걸쭉해야 맛있다며 감자를 듬뿍 넣으시는 분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 이런 식습관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콩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어떤 불순물이 들어와도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쉽게 지치고 막혀버립니다. 된장에는 기본적으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잡곡밥, 바나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친 콩팥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독극물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콩팥이 아니라 심장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초반에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78살 이 여사님의 식탁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사님은 구수한 된장찌개에 검은콩과 파지 듬뿍 들어간 잡곡밥을 드셨고 식후에는 칼륨이 몸에 좋다 하는 말을 믿고 바나나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식단이었지만 이미 지쳐있던 이 여사님의 콩팥에게는 그 밥상이 바로 독상이었습니다. 혈액 속에 쌓인 칼륨이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 멈추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맞지 않는 연료를 한꺼번에 부어 넣으면 덜컹거리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금만 병원 도착이 늦었더라면 우리는 다시는 이 여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니 무조건 좋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이라는 배출구가 제대로 열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결국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잡곡밥과 칼륨 식품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계신가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잡곡밥 도시락을 나눠 드시는 친구, 경로당에서 바나나를 건강 간식으로 드시는 지인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건강을 위한다며 위험한 식사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혼자만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는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콩팥이 이미 보내고 있는 마지막 구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마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그 불안이 괜한 걱정인지 아니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고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콩팥은 우리에게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발견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유난히 무겁고 퉁퉁 부어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소 잘 맞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고무 자국이 다리에 선명하게 남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야시라는 배수관이 막혀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 섞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고여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해결되지 않고 마치 피부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참을 수 없이 간지럽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 갈 곳을 잃고 피부 아래에 쌓이며 신경을 자극하는 요독 소양증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라면 이미 몸은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신 뒤 습관처럼 물을 내리지 마시고 잠시만 변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맑은 소변이 아니라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의 필터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알아봐 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난다고 냉장고 속 음식을 전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된장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다루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친 콩팥이 독소에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짐을 덜어주는 방법, 즉 반드시 알아야 할 전처리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다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지쳐있던 콩팥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영양을 얼마나 지키느냐보다 독소를 얼마나 빼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처리입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목욕, 즉 데치기입니다.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된장찌개에 넣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씻어서 바로 냄비에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채소를 넣고 딱 1분만 데쳐주셔야 합니다. 단 1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채소 속에 숨어있던 수산과 칼륨의 절반 이상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데친 뒤 남은 초록빛 물을 보셨다면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독극물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순간 콩팥이 짊어져야 할 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물 목욕, 즉 담그기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 바로 넣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작게 깍둑 썰어 미지근한 물에 최소 30분 이상 담가 두십시오. 잘린 단면을 통해 감자 속 칼륨이 물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30분 뒤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포슬포슬한 맛은 그대로 두면서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두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 포장을 뜯자마자 찌개에 넣으시지만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응고제나 잔여 성분들은 낡은 콩팥 필터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썰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두부 표면에 묻어있던 성분과 일부 칼륨이 빠져나가 훨씬 부드럽고 콩팥이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몸에 들어갈 물질을 한 번 더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처리라는 작은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위험한 독소들을 밖으로 밀어냈으니 다음으로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든든한 아군들을 냄비 속으로 들여와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콩팥을 괴롭히던 독소들은 어느 정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찌개가 다시 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팥을 도와주는 재료들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재료 선택 하나가 약 한 알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로 꼭 넣어야 할 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 속에 엉겨붙은 찌꺼기들을 정리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파는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된장의 양을 줄여도 맛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평소보다 2배 정도 넉넉히 넣어 보십시오. 그만큼 콩팥이 견뎌야 할 압력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무와 양배추입니다. 콩팥이 지친 분들은 대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와 양배추는 된장찌개의 짠 국물을 자연스럽게 희석해주고 독소가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한 채수는 혈액 속 농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양배추는 독소와 약물에 지친 위장과 신장세포를 부드럽게 달래줍니다. 세 번째는 고기 대신 버섯입니다. 기력을 위해 고기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노폐물은 낡은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면 씹는 맛과 감칠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콩팥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섯의 감칠맛 덕분에 된장을 절반만 넣어도 국물 맛이 살아납니다. 덜 짜게 먹고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인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모아 콩팥을 쉬게 하는 된장찌개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멸치나 다시마 대신 무와 양파, 버섯 밑동으로 채수를 먼저 내고 평소 넣던 된장의 절반 이하만 풀어주십시오. 여기에 전처리한 두부와 버섯을 듬뿍 넣으면 국물은 맑고 부드럽지만 속은 든든한 찌개가 완성됩니다. 자극적인 짠맛 대신 콩팥과 혀가 동시에 편안해지는 맛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 어르신 한 분은 이 식사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콩팥 수치가 위험선에 있었고 다리는 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검사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질 줄 몰랐다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의 짝만 바꿔도 음식은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피해야 할 세 가지. 나트륨 폭탄 반찬, 전처리하지 않은 시금치, 과도한 잡곡과 칼륨 식품, 그리고 살려주는 세 가지. 전처리 습관, 양파와 버섯, 그리고 백된장찌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오래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길에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